포항과 경주가 태풍 흰남노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큰 피해가 발생하여 마음이 아픕니다. 2022년 9월 7일 수요일 여러분의 내 집 마련 도우미 대우경북 아파트와 함께 신문 듣기 시작합니다. 태풍 흰남노, 파이프 매달려 13시간 버틴 생존자, 아이들 생각에 포기할 수 없었다. 침수된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극적으로 빠져나온 30대 남성, 아이들 생각에 포기할 수 없었다는 말이 가슴을 찡하게 만듭니다.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쾌유를 기원합니다. 포항과 경주가 태풍 흰남노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며 막대한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냉천이 이렇게 불어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해봤는데요. 추석을 앞두고 큰 피해가 발생하여 마음이 아픕니다. 잘 복구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섹터입니다. 거시경제. 푸틴 이빨 드러냈다. 러시아 폭탄 선언에 유럽 요동. 제재 풀 때까지 유럽의 가스를 끊겠다는 러시아의 폭탄 선언에 가스값이 급등합니다. 결국 속내는 이것이었군요. 노골적으로 기술적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에너지를 볼모로 잡고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1994년생이 아이 낳게 만들면 한국 100년 미래 바뀐다. 출산과 보육 중심의 패러다임, 이걸 대안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현실은 결혼조차 하려고 하지 않는데 어떡하죠? 우리는 충분히 잘 살고 있음에도 그것을 향유하는 것이 중요해 나를 희생하려 하지 않는 듯합니다. 탓하고자 함이 아니라 현상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늙어가는 한국, 노인 기준 10년마다 한 살씩 올려야 65세 기준이 10년마다 한 살씩 높아지면 눈 가리고 아웅 아니겠습니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습니다. 반도체 빼고 온 경쟁력 흔들, 휴대폰 무역 흑자 10년 새 8분의 1로 뚝. 대한민국 무역 수지의 전망이 어둡습니다. 줄줄이 고전 중입니다. 강달러가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듯합니다. 아마추어 국민연금 기금이 900조 굴리는데 전문가가 안 보인다. 기금위원회 명단을 보니 900조 원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국민연금은 대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 것일까요? 다음 섹터입니다. 부동산, 깡통전세 위험, 신축보다 구축이 높다. 구축 아파트나 빌라 들어가실 땐 깡통전세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세가율이 너무 높은 단지에 들어가면 시세 하락에 따라서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구처럼 미분양 쌓일 수도, 수도권 입주 폭탄의 초비상, 수도권의 가격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입주 물량까지 겹치며 빙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입주 물량은 지역마다 상이한데 기사에서 언급된 곳은 인천, 수원, 화성, 양주 등입니다. 대구의 강남, 수성구 전국 미분양 2위, 1위는 7월 지역별 아파트 미분양 수치가 공개되었습니다. 현재 포항이 4,358가구로 전국 최다이고 대구 수성이 2배 이상 급증하면서 전국 미분양 2위로 등극했습니다. 이 정도 수순이면 대구 수성구와 포항 남구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애시당초 지난 규제 해제 발표에서 포항 남구는 해제되었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추석 지나고 해제 여부에 주목해야겠습니다. 대구 모빌리티 부품 메카 도약. 대구시가 2030년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개항에 맞춰 전기 자율주행차와 도심 항공교통 산업을 본격 육성하고 상업화해 대구 경북을 24시간 잠들지 않는 도시로 변신시키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대구가 미래 모빌리티의 선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섹터입니다. 증시. 외국인들 그렇게 담더니 35만원 찍었던 LG 엔솔 주가 50만원 눈앞. 외국인이 한 달간 9,200억 원을 순매수합니다. 이에 따라 주가도 같은 기간 16% 상승하는데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최대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추세가 꺾이지 않고 전진할 수 있을까요? 수혜를 누릴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이대로면 2위 자리마저 뺏긴다. SK하이닉스 15조 베팅. SK하이닉스는 2025년 업황 회복을 바라보고 대규모 선제 투자에 나섭니다. 그야말로 과감한 베팅입니다. 어쩌면 2025년보다 지금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이 더 많을 수도 있겠죠. SK하이닉스의 수성을 응원합니다. 다음으로 차트 보면서 일일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26% 상승한 2410, 코스닥 지수는 1.04% 상승한 779로 종가 마감을 하였습니다. 아주 희미한 양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추세 진행의 속도가 결코 양호하지 않습니다. 구름대 하단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모습인데 후행 스팬이 주가보다 아래에 위치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방에 대한 각오를 하고 있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바라볼 만한 곳은 2370선이 되겠네요. 코스닥은 760선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증시입니다. 나스닥 마이너스 0.72% 기록하면서 12,011을 보여주고 있고요. S&P는 마이너스 0.41% 하락하면서 3,908,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0.55% 기록하면서 31,145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나스닥과 다우존스의 경우에는 주가가 구름대를 하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종가 마감이 구름대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어려워졌기 때문에 현재의 추세는 상당히 빠르고 급격하게 하방하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베어마켓 랠리가 순식간에 하강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죠. 이는 거시경제 섹터에서 언급드렸듯 러시아가 에너지를 볼모로 잡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믿음이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입니다. 마이너스 4.30% 기록하면서 지지하고 있던 매물대 하방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했던 18,900과 18,600까지 점프한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 추세라면 직전 저점인 17,622도 하방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원유입니다. 마이너스 2.27% 하락하면서 86.94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10년 국채입니다. 현재 3.35%를 보여주면서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대하던 조정은 나오지 않았고 추가적인 상방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통화정책이 먹히지 않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머리가 띵합니다.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목표값을 계산해 봐야겠네요. 다음으로 달러 원 환율입니다. 우리를 가장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환율인데 현재 1377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 1380원을 다녀왔는데요. 상태가 심각합니다. 이번 주가 상당히 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상방으로의 트리거가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면서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정비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대우경북 아파트와 함께하는 신문 듣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